다음 챕터는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라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라다크 지역을 여행했다. 해발 3,500m의 시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푼 그는 먼저 도착한 투숙객이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코에 대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말로만 듣던 고산병을 실감했다. 3층 객실을 오르내리는데도 숨이 찼다. 곧이어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속이 메스꺼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기분이었다. 하루만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숙소 주인이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조여오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비싼 돈을 내고 대여한 산소호흡기도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그리하여 고산병에 대한 공포가 시시각각 커져만 갔다.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일주일 동안의 정해진 여정을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 누워서 다 보낸 후 비행기를 타고 낮은 지대로 내려와야만 했다. 나중에 다른 여행자들로부터 그 정도는 고산지대에서 누구나 겪는 사소한 증상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문제를 키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외부 상황에 대한 지나친 해석으로 내면의 전투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은 인간 심리의 흔한 측면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을 감고 있을 때 노랑 앵무새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눈을 감자마자 노랑 앵무새를 떠올릴 것이다. 그 생각은 차츰 강박적이 되어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 꿈속에도 노랑 앵무새가 나타날 것이다. 그 새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남인도 첸나이에 처음 갔을 때의 일이다. 자정 넘은 시간에 도착해 숙소를 향해 가는데 12월인데도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천 하나로 가림막을 한 오토릭샤, 오토바이와 자동차 중간 형태인 인도 서민 교통수단의 상징. 안으로 사정없이 비가 들이쳐 100m도 못 가서 속옷까지 흠뻑 젖고 배낭은 물에 빠뜨린 꼴이 되었다.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비를 맞은 것은 처음이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오토릭샤가 늪인지 웅덩이인지 모를 곳을 종횡무진으로 달리니 사방에 비를 다 맞는 기분이었다. 어쩌다 보이는 물체가 소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하기 어려웠다. 쇠창살을 꽉 움켜쥔 내 두려움을 느꼈는지 늙은 릭샤 운전수가 어깨 너머로 말했다. Nothing special. 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기가 긴 남인도에는 12월에도 종종 폭우가 쏟아진다. 그 한마디 말이 부정적인 상상으로 내면의 전투를 벌리는 내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나는 여행자가 아닌가? 아열대 나라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비를 맞아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날 밤 젖은 옷과 배낭 속 물건들을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 가득 늘어놓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날이 활짝 개어있고 싱그런 바나나를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다.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과 가슴이 열린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문제들에 너무 쉽게 큰 힘을 부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도 그 마음은 그 하나를 전체로 만든다. 삶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더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영적인 삶의 정의는 가슴을 여는 것 혹은 받아들임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한국에 온 인도인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그의 삼촌 파탁 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도 만난 적 있는 그 삼촌이 얼마 전 급성 빈혈에 걸려 수혈이 필요했다. 혈액형이 희귀해 애를 먹긴 했으나 다행히 늦기 전에 기증자를 찾아 수혈에 성공했고 파탁 씨는 건강을 회복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정통 힌두교도인 파탁 씨는 한 가지 의심에 사로잡혔다. 자신에게 혈액을 기증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처럼 신분이 높은 계급일까? 아니면 하층민일까? 만약에 불가촉 천민이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무슬림이거나 범죄자라면?
자기 몸 안에 수혈된 낯선 피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진 나머지 심장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났다. 파탁 씨는 기증받은 혈액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도 믿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렸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그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심박수와 불안증과 피로감이 정체 모를 혈액 기증자의 DNA와 헤모글로빈에서 비록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화가 난 그는 관공서마다 전화를 걸어 낮은 카스트의 혈액을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수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절박했던 급성 빈혈에서 살아난 기쁨은 사라지고 그가 문제를 확대시킴으로써 세상은 메아리처럼 그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다. 결국 뛰어난 문제 발견자인 그는 자신에게 다시금 주어진 새 삶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런 아름다운 우화가 있다. 숲에서 진박새가 야생 비둘기에게 말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야생 비둘기가 말했다. 무게가 거의 없어. 진박새가 말했다. 그럼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내가 전 나무 둥치 바로 옆 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심한 눈보라도 아니었어. 전혀 격렬하지도 않고 마치 꿈속처럼 내렸어. 나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앉은 가지 위에 내려앉는 눈송이들의 숫자를 세웠지. 정확하게 374만 1952개였어. 내 말대로라면 무게가 거의 없는 그 다음 번째 눈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지금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의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는가. 생각만큼 무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마음은 한 개의 해답을 찾으면 금방 1000개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작가이다. 마음이 자기와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충격을 받고 심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영적 스승에게 조언을 청하자 스승이 말한다. 그것을 그렇게 큰 일로 만들지 말아요. 암에 걸린 것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더 크게 확대시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평소 수행을 해오던 그녀는 그 조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차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암은 자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과거보다 더 활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암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자 두려움과 싸우던 에너지가 생명력으로 바뀌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와 화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는 커진다. 실제로 우리 자신은 문제보다 더 큰 존재이다.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큰 일로 만들지 말라. 물론 이런 조언은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된다. 만약 큰 성공으로 행복하거나 불의의 상실로 고통받거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에게 그것을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말라고 조언했다가 당신은 당장 쫓겨나거나 절교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조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의미가 있다. 재밌죠? 자, 잠깐 볼까요?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라 해서 고산병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릭샤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nothing special 한마디로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그런 이제 서로의 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혈을 받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 있죠. 그래서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에게 수혈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피가 오염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혀서 뭔가 문제가 생긴 그런 케이스. 그 다음 이제 눈송이를 쳐다보면서 눈송이가 내려앉았을 때 374만 개가 내려앉았을 때 부러지는 걸 보면서 그때 딱 부러진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스승, 영적 스승,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영적 스승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 믿는 스승이 한마디 말을 했더니 뭔가가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고 평소보다 더 활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것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그걸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섣부르게 남에게 조언을 했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제 그 요인이 꽤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사고라든지 큰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없었을 수 있죠. 아직까지 뭔가 부딪힐 일들이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 간에 서로 이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속해져 있는 사회,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관계도 그렇고, 실수를 했을 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다 보면 이건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 또는 실패이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 망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20대들한테 유행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리셋 증후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본인은 최대한 열심히 했지만 어찌됐건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가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망가졌고 내 인생이 다 망가져서 그냥 전부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리셋이란 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또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도망쳐버리거나 잠수 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다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관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내신 성적을 높게 받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내신을 높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들은 아니지만 리셋이란 것이 과연 될까, 인생이 리셋이란 것이 존재하냐, 이런 류의 생각들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결과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 걱정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그 걱정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것도 성격 탓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격 또는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했던 경험들이라고 말을 합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성장 환경에 따라서 그냥 아무 걱정을 안 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다 해준다거나,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친구들이 야, 너 숙제했어? 하고 챙겨주는 친구가 매일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숙제를 더 이상 챙길 필요가 없고 친구가 계속 챙겨줄 때마다 해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사실 걱정 안 해도 누군가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이제 낙천적인, 좋게 얘기하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경우는 이 챕터를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너무 많이 걱정을 해서, 그래서 아까 전 챕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인생은 경험하는 것인데 그 경험들을 너무 꼼꼼하게 계획을 하다 보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설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지어질 건물의 골격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어떤 이동의 동선이나 사람들의 생활 패턴, 행동 패턴까지도 예상을 해서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동선이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최대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건물은 한 번 서면 뭐 최소 100년 동안 서 있잖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사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디자인들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저거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 고민이 돼서 사실은 결정을 못하는 지경까지도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깊다 보면 나중에 결정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굉장히 간단한 방식인데 이런 거죠. 중요한 건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말은 쉽습니다만 이게 본인한테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일수록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기가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례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걸 뭘 저렇게까지 고민을 해 라고 하지만 여기도 보면 오토릭샤 타다가 막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인도에서 오토릭샤를 타고 가는데 비가 들이쳐서 바닥에 흥건하게 막 물에 잠긴 오토릭샤가 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는 폭우가 올 때 잘못 걸어 다니다가 전신주에서 노출된 뭐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공무원도 작년에도 한 분 돌아가셨고요. 근데 이런 나라에 갔는데 오토릭샤가 물에 잠겨서 달리고 있어요. 감전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나니까 겁이 나죠? 몰랐으면 사실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운전사, 자기가 뭐 몇십 년 동안 이걸 하고 살았지만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경험에 기반해서 nothing special 이럴 수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전력 설비가 되어 있는지, 지중화가 되어 있는지, 전신주인지,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마다 그 감전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통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안할 수 있죠. 불안한 게 정상이고요. 그 불안이 아예 없다면 오히려 길 가다가 그냥 날벼락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 뭐 저도 어떻게 보면 강박증이 꽤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물론 이 글을 읽으면서 배울 점은 굉장히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다 버려버리고 중요한 건 먼저 하자. 이런 류의 이야기로 저는 오히려 이 글을 약간의 대변 또는 뭐 좀 변형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신분제도에 그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미친 수준의 그 바보 같은 것이지만 뭐 그랬습니다. 예전에 뭐 손만 대도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 왕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옥체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뭐 종기가 나면 그것들을 이렇게 사실은 외과적 수술을 해서 짜내야 되는데 그걸 짜내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왕의 몸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조선시대의 뭐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 같고요. 본인도 뭔가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되게 바보 같은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소중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또 낭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20대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일이 혹시 있을까요? 혹은 있었나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같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자기 자신한테 조언을 해야 되고요. 영화들에서 많이 보시죠? 그 거짓말을 한번 했다가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가장 가까운 일일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업무 처리를 하거나 혹은 뭐 수업 시간에 늦었어요. 그러면 늦었으면 이래저래 해서 늦었다. 죄송하다 또는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일을 뭐 왕왕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예전에 이제 저도 강의 지금 한지 뭐 이제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됐는데
뭐 별의별 학생이 사실 다 있습니다. 보면은 뭐 할머니가 뭐 할아버지가 여러 번 한 학기에 여러 번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결국은 서류를 요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서류를 처리를 해야 출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거짓말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그것이 꼬치꼬치 캐물어서 더 서류를 정리하고 증명하다 보면 자기가 만든 꾀임에 빠져서 그냥 뭐 예를 들어 A 플러스 받을 걸 A 받으면 되는 그 정도 상황을 결국은 이것저것 큰 문제가 생겨서 F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혹은 면목이 없어서 그냥 다시 이 수업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일로 만드는 것들의 시작점들이 사실은 작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그 선택은 자기 정신적 혹은 자기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순수하고 뭐 진실보다 강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그 다음에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도 뭐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피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혈을 받았는데 뭐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혈을 했던 사람이 에이즈가 걸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없다고는 세상에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증명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가 만약에 걱정이라면 뭐 혈액 검사를 받아본다든지, 요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혈액 검사하고 결과 나오는데 4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피검사 받아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괴로워하니 뭐 정말 자기네 나라를 못 믿겠으면 미국에 가서 혈액 검사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 와서라도. 그래서 그런 류의 방법들로 인생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생길 문제가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만 해갖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챕터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요거 정리해서 전부 다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들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뭔가 글을 달 수 있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고 애매하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서 요 챕터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다음에 같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해서, 제가 수업 초기에 말했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보지 않으면 그 기술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고요. 남한테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고, 그죠? 요 수업 듣고 나서 내일 아침에 수업 합시다. 그럼 내일 봅시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